새벽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세상이 고요해야 마땅할 그때, 우리 집은 전쟁터의 한복판이었다. 창밖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풍 후 속 번갯불처럼 쉴 새 없이 거실 벽을 하얗게 물들였다. 귀를 찢을 듯한 셔터 소리,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뒤엉켜 단단한 방음벽을 뚫고 들어왔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미친 듯이 울리고 떨렸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쓸 수 없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온통 한 남자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국민 배우 강지욱, 동료 배우 최수진과 심야 데이트 포착. 세기의 커플 탄생. 강지욱 측, 묵묵부답. 사진 속에서 내 남편, 강지욱은 낯선 여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다. 교묘한 각도에서 찍힌 사진은 두 사람이 마치 연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발신자 이름이 내 사랑 껌딱지로 저장된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겁에 질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다행이다. 전화 받아서. 그는 스캔들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었다. 자기야, 왜 전화 안 받았어? 5분 동안이나. 나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괜찮은 거지? 세상이 뒤집힐 스캔들의 주인공은 정작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고작 5분간 연락이 닿지 않은 아내를 걱정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갑고 신비로운 남자, 국민 배우 강지욱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런 껌딱지라는 것을. 이 모든 소란은 몇 달 전 아주 평화로운 아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따스하게 채우던 아침이었다. 나는 막잠에서 깨어나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대신 내 허리를 감싸 안은 단단한 팔과 목덜미에 느껴지는 따뜻한 숨결이 그가 멀리 가지 않았음을 알려주었다. 일어났어, 서연아. 나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속삭이는 남자. 바로 내 남편, 강지욱이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언제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지만 지금 내 앞에 그는 까치집 같은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강지욱이 아닌 오직 나만 아는 대형견 강지욱. 좋은 아침. 근데 나 좀 놔줄래?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해. 싫어. 5분만 더, 딱 5분만 더 이러고 있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187cm의 거구가 29살의 성인 남자가 아니라 엄마 품을. 그날 저녁, 지욱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그가 거실로 들어섰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그에게 쏠려 있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장난기나 애교 없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책을 덮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지쳐 보이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서연아. 그는 대답 대신 내 앞으로 다가와 그대로 내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내 무릎에 이마를 기댔다. 커다란 강아지가 주인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스쳤다. 나 이번 영화 안 하면 안 될까?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얼마나 기다렸던 작품인데. 최고의 감독님, 최고의 시나리오잖아. 근데 해외 촬영을 몇 달이나 가야 한대.
너 없이 내가 어떻게 몇 달을 버텨.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을.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품에 안긴 그의 어깨가 불안감으로 작게 경직되어 있었다. 나도 싫어. 당신이랑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상상만 해도 힘들어. 하지만 이건 당신 일이잖아. 당신이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불안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알아. 나도 당신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더더욱 당신이 멋지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매일 영상 통화하면 되지. 주말마다 내가 보러 갈 수도 있고. 사실 나 자신도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강해져야 했다. 그는 내 말에 조금은 위안을 얻은 듯 내 손바닥에 자신의 뺨을 부볐다. 정말이지? 정말 괜찮을 거지? 나 없다고 밥거르고 아프고 그러면 안 돼. 나 매일 확인할 거야. 알았어. 껌딱지 씨 걱정 마.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영화의 전체 대본 리딩이 진행되었다. 당연히 지욱은 참석해야 했고 나는 집에서 그의 소식을 기다렸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야. 나 끝났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고생했어. 어땠어? 다들 연기 잘해? 응, 예, 다들 훌륭해. 근데 그가 잠시 말을 흐렸다. 근데 뭐? 최수진 씨라는 배우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니? 왜? 자꾸 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쉬는 시간에도 옆에 와서 말을 걸어.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김 실장님이 중간에서 몇 번이나 끊었는지 몰라.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기사에서 봤던 인형처럼 예쁘장하던 그 여배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원래 친화력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지욱은 내 기분을 눈치채지 못한 듯 투덜거렸다. 그런가? 아무튼 좀 피곤한 스타일이야. 나는 우리 서연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어쩌면 이건 지욱의 말처럼 단순한 해프닝일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불안의 씨앗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주말에 나는 오랜만에 친구 유나를 만났다. 유나는 나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였다. 지욱과의 관계를 아는 단 한 명의 친구. 카페에 마주 앉자마자 유나는 내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얘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강지욱이 또 속 썩였냐? 아니, 그런 거. 그럼 뭔데? 말해봐. 너 입 꾹 다물고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거 알지? 나는 결국 한숨을 쉬며 영화 이야기와 최수진이라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나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수진. 아, 그 야망 넘치는 신인. 인터뷰 몇 번 봤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던데. 그렇게 보여? 당연하지. 그쪽 세계가 어떤 곳인데. 강지욱 정도 되는 톱스타 옆자리면 어떻게든 엮여서 이름 한 번 더 알리고 싶어 하는 애들 널렸어. 내 남편이 철벽을 치겠지만 상대가 작정하고 덤비면 피곤해지는 건 사실이지. 유나의 직설적인 말은 내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
나 너무 속 좁은 걸까? 그의 일을 이해 못해주는 아내 같아서. 얘야, 한서연. 정신 차려. 넌 그냥 아내가 아니라 비밀 아내잖아. 대놓고 내 남편이니까 접근하지 마, 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안한 게 당연한 거야. 속 좁은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유나의 말을 듣고 난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해할 자격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 관계 속에서 나 혼자 모든 감정을 감당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강지욱 그 인간한테도 솔직하게 말해. 불안하다고. 질투 난다고. 그럼 걔 당장 영화 때려치운다고 할걸. 하긴 그것도 문제네. 아, 진짜 피곤한 남편이다.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지욱이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다. 떠나기 전 며칠 동안 그는 정말이지 내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마치 분리불안을 겪는 대형견처럼 내가 화장실을 갈 때도 문 앞에서 서성였다. 그는 출국 전날 밤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내 앞에 꺼내놓았다. 이건 뭐야? 내 선물. 그가 캐리어를 열자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한정판 원두, 내가 읽고 싶다고 했던 책들, 포근한 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녹음된 수십 개의 작은 녹음기까지. 이건 뭔데? 내가 매일 해주고 싶은 말들 녹음해뒀어.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들어.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강지욱 씨, 당신 무슨 80년대 로맨스 영화 찍어? 웃지 마, 나 진심이야. 그는 진지한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서연아,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 믿겠다고. 당연하지. 그리고 외로워도 절대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돼, 알았지? 나 진짜 질투 많아. 알았어요. 질투쟁이 씨, 당신이나 예쁜 여배우랑 눈 맞지 마. 내 농담에 그는 발끈하며 소리쳤다. 야,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세상 모든 여자가 다 덤벼도 난 너 하나야. 그의 절박한 외침에 나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안아주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내 불안은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했다. 당연히 주차장에서 몰래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수많은 팬들과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진짜 간다. 응, 잘 다녀와. 매일 3번씩 전화할 거야. 아침, 점심, 저녁. 알았어. 사랑해. 나도.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쉬움 가득한 눈으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는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차 안에는 순식간에 정막이 흘렀다. 그의 체온이 사라진 조수석이 유난히 휑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마침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배우로 데뷔하기 전 팬들을 위해 딱 한 번 냈던 앨범의 수록곡이었다. 감미로운 그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가 없는 집은 생각보다 더 크고 조용했다. 나는 그가 남기고 간 선물들을 정리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 거야. 나는 내 일을 하며 씩씩하게 그를 기다리면 돼. 노트북을 켜고 습관처럼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은 한 장의 사진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영화 시간의 흔적, 첫 스틸컷 공개. 강지욱, 최수진, 눈빛만으로 완성된 로맨스. 기사의 메인 사진은 아름다운 유럽의 고성을 배경으로 지욱과 최수진이 서로를 애틋하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극중 인물에 완벽하게 몰입한 듯
깊고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수진 역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아련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건 연기였다. 완벽한 연기.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미쳤다, 역대급 케미 아니야? 둘이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다. 너무 잘 어울려. 강지욱 저런 눈빛 처음 봐, 진짜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수많은 좋아요가 찍힌 댓글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로맨스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진짜 아내인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숨어서 지켜봐야만 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어젯밤 나만 믿어달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믿어야 했다. 하지만 사진 속 그의 눈빛은 그가 나를 바라볼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연기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반응했다. 나는 결국 노트북을 덮어버렸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집안의 고요함이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지욱이 떠난 첫날부터 이 정도인데 앞으로 남은 몇 달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 밤 시차 때문에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 그는 촬영을 막 마친 듯 피곤해 보였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우리 서연이 자다 깼어? 미안, 너무 보고 싶어서 못 참고 걸었어. 아니야, 괜찮아. 일은 잘 끝났어. 응, 근데 너무 힘들어. 자기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안 나, 밥도 맛이 없어. 그는 화면 너머로 칭얼거렸다. 나는 그의 투정을 받아주며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낮에 보았던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 스틸컷 사진 뜬 거 봤어. 연기 정말 좋더라. 진짜 같았어. 내 말에 그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정말. 다행이다. 감독님도 칭찬하셨어.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 눈엔 우리 서연이밖에 안 담겨. 그의 해맑은 대답에 나는 차마 그 눈빛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아? 라고 물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우리의 첫 번째 장거리 연애는 그렇게 아주 작은 균열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지욱이 떠난 후 그의 껌딱지 본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더욱 강력해졌다. 그의 전화는 정말 하루 3번이 아니었다. 그는 촬영 중간 10분의 휴식 시간에도, 식사를 하러 가는 짧은 순간에도, 잠들기 직전에도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사진 찍어서 보내줘. 나 지금 글 쓰느라 바쁜데. 그래도 우리 자기가 뭘 먹고 사는지 내가 알아야 안심이 된단 말이야. 빨리. 나는 결국 쓰던 문장을 멈추고 대충 차린 점심상을 찍어 그에게 보내야 했다. 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으로 배달이 오기 시작했다. 띵동. 누구세요? 한서연님, 꽃배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내 키만 한 커다란 꽃다발이 서 있었다. 카드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우리 서연이. 내 사랑 껌딱지가 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의 모든 종류의 케이크가 배달되었고, 그 다음 날에는 유기농 과일이 한 박스, 그 다음 날에는 유명 맛집의 음식이 끝도 없이 배달되었다. 이제는 택배 기사 아저씨와 얼굴을 틀 정도였다. 아이고, 사모님. 오늘은 또 뭘까요? 남편분이 정말 지극정성이시네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건을 받았다. 그의 사랑은 고마웠지만 집안은 점점 그가 보낸 물건들로 채워져 창고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부재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 나를 옥죄어 왔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글을 쓰려고 집중하면 전화가 오고 잠시 쉬려고 하면 초인종이 울렸다. 자기야, 내가 보낸 거 다 받았지? 마음에 들어? 응, 고마워. 근데 지옥씨, 이제 그만 보내도 돼. 나 혼자서는 다 먹지도 못해. 왜? 부족해. 더 시킬까?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다내가 혼자 있다. 외로울 것이다. 내가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뿐인 듯 했다. 그의 불안이 낳은 과도한 애정 표현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유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야, 너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 최수진 인스타. 유나의 흥분한 목소리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최수진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피드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해외 촬영지의 아름다운 풍경, 동료 배우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지욱의 사진이었다. 정확히는 지욱의 뒷모습이었다. 창가에 서서 대본을 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듯한 구도.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언제나 성실한 강지욱 선배님. 선배님의 열정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시간이 흔적 촬영 중 든든한 파트너.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른 게시물에는 커피 2잔이 놓인 테이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캡션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선배님, 감사해요 라고 달려 있었다. 누가 봐도 지욱이 사준 커피인 것처럼. 이거 봤어? 완전 여우 아니야? 대놓고 티 내는 거 봐. 사람들은 다 둘이 썸 타는 줄 알겠네. 유나의 말처럼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헐, 둘이 진짜 뭐 있나 봐. 수진 씨가 지욱 오빠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네. 너무 잘 어울려요. 응원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최수진은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연인 사이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오해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마치 강지욱의 특별한 관심은 내가 받고 있다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욱과의 영상통화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지욱 씨 최수진 씨랑 많이 친해졌나 봐. SNS에도 사진 올라오고 하던데. 내 말에 지욱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 그거. 김 실장님이랑 같이 마시려고 산 커피인데 자기가 굳이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뒷모습 사진은 찍힌 줄도 몰랐어. 왜? 자기야, 신경 쓰여?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아니 그냥.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나는 결국 또다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신경 쓰여. 질투나 저 여자가 당신 옆에 있는 게 싫어라고 말하면 그는 또다시 일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나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다. 그를 사랑하기에 나는 내 감정을 숨기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영화 홍보를 위한 잡지 인터뷰에서 최수진은 또다시 교묘한 발언을 했다. 기자, 강지욱 씨는 평소 차갑고 신비로운 이미지로 유명한데 함께 작업해보니 어떤가요? 최수진, 아, 그건 정말 오해예요. 웃음, 선배님은 사실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세요. 낯을 가려서 그렇지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잘 챙겨주시는 스타일. 저한테도 먼저 다가와서 말 걸어주시고 힘든 거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알려진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매력이 있는 분이죠. 그 인터뷰 기사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최수진만이 아는 강지욱의 진짜 모습이라며 열광했다.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은 오직 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최수진을 통해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다. 나는 내 고유한 영역을 침범당한 기분이었다.
내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글은 한 줄도 써지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설쳤다. 지욱이 보내는 선물들도 더 이상 반갑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전화로 사랑한다고 속삭여도 내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너무 멀리 있었고 그를 둘러싼 세상은 너무 화려했다. 지욱은 내 변화를 눈치챘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나한테는 거짓말 못하는 거 알잖아. 말해봐, 누가 우리 자기 힘들게 해. 그의 다그침에 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당신이야. 당신이 나 힘들게 해.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수화기 너머의 지욱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금방 후회했다. 미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았다. 나 힘들어. 당신 없는 이 집도 힘들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당신과 다른 사람의 기사들도 힘들어. 사람들이 다 당신과 그 여자가 진짜 연인인 줄 알아. 나는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데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내 말이 끝나자 지욱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내 불안을 완전히 씻어주지는 못했다. 물리적인 거리는 생각보다 더 큰 벽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체온을 느끼며 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최수진의 SNS에 또 다른 사진이 올라온 것이다. 지욱이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담요를 덮고 있는 그녀의 셀카였다. 사진과 함께 남겨진 글은 이랬다. 밤샘 촬영에 추웠는데 덕분에 따뜻하게 잤어요. 감기 조심. 이런 배려 심쿵 선배님 최고. 그 사진 한 장은 모든 루머에 쐐기를 박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지욱이 밤새 추위에 떠는 그녀를 걱정해 자신의 담요를 덮어준 것처럼. 그 사진은 순식간에 모든 연예 매체의 메인을 장식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촬영지가 있는 도시 프라하행 비행기였다.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지욱에게는 물론 친구 유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조언이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를 둘러싼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속에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최수진이라는 여자가 정말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서야 약간의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면 지욱은 얼마나 놀랄까? 혹시라도 촬영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이륙했고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은 그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발버둥이다. 열 몇 시간의 비행 끝에 프라하에 도착했다. 낯선 공기와 풍경,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나를 맞았다. 나는 미리 예약해둔 촬영장 근처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다. 지욱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다. 물론 그 서프라이즈에는 나의 작은 시험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김 실장님에게 먼저 연락했다.
지옥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실장님, 저 서연이에요. 사모님.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긴 어쩐 일로? 수학이 넘어 김 실장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욱 씨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촬영 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김 실장님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촬영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그는 아마 내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모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욱 씨는 정말 사모님밖에 모릅니다. 요즘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해서 제가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의 말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가 알려준 촬영 장소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랜만에 그를 본다는 설렘과 혹시라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손에 땀이 났다. 촬영장은 프라하이 구시가지 광장이었다. 수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 사이로 촬영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 인파 속에 섞여 그를 찾았다. 그리고 곧 저 멀리서 빛나는 그를 발견했다.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은 그는 극중 인물에 완벽하게 빙의한 모습이었다.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 같았다.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고 그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옆에는 역시나 최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핫팩으로 손을 녹이며 지욱의 옆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말을 걸고 있었다. 하지만 지욱은 그녀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감정선에만 집중하는 듯 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잠시 후 감독의 컷 소리와 함께 촬영이 중단되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스태프들이 배우들에게 담요와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주었다. 지욱은 담요를 받아들고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졌다. 바로 그때였다. 최수진이 지욱에게 다가가다가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휘청거리며 그의 품으로 쓰러졌다. 깍 하는 가식적인 비명과 함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지욱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다치지 않게 팔을 뻗어 부축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최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품에 완전히 기댄 채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가녀리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표정으로. 지욱은 곧바로 그녀를 자신에게서 떼어내며 물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한 팔을 즉시 거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완벽한 철벽. 내가 아는 강지욱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내가 그 장면을 목격한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터졌다. 아주 작고 은밀한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재빨리 카메라를 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파파라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수진이 쓰러진 타이밍, 그녀의 표정, 그리고 파파라치의 존재까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히 의도된 연출이었다. 그리고 그 연출의 결과물은 강지욱이 최수진을 애틋하게 끌어안는 듯한 모습으로 찍혔을 것이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몸을 돌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차가운 배신감과 절망으로 뒤덮였다. 지욱은 잘못이 없다는 걸 안다. 그는 그저 동료 배우를 부축했을 뿐이다.
하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자극적으로 편집된 결과물만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최수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쓰러져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휴대폰을 켜자 지욱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자기야, 왜 전화 안 받아? 혹시 내 인터뷰 기사 봤어? 그거 다 오해야? 그 여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라고.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불안해 미치겠어. 그의 절박한 메시지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둘러싼 이 교활하고 잔인한 세상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지욱의 목소리였다. 김 실장님이 결국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숨을 헐떡이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의 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았다. 다행이다. 여기 있었구나. 왜 말도 없이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익숙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밀어냈다. 사진 찍혔어. 뭐? 방금 촬영장에서. 최수진 씨가 당신 품에 안기는 장면 파파라치한테 찍혔다고. 내 말에 지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냥 부축해준 것뿐이야. 그 여자가 갑자기. 알아. 당신은 잘못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일 아침이면 인터넷은 당신들 스캔들로 도배될 텐데. 나는 체념한 듯 말했다. 내 차가운 반응에 지욱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왜 그래? 너 나 못 믿어? 내가 어떻게 해야 믿어줄 건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지욱 씨.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언성을 높였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진지한 다툼이었다. 그럼 뭔데? 이 상황 자체가 문제야.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비밀 아내야. 나는 당신 옆에 설 수 없어. 당신을 지켜줄 수도 없어.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당신과 다른 여자의 로맨스를 응원하는 기사나 읽으면서 속을 태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알아?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욱은 내 절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마 처음 깨달았을 것이다. 그의 사랑이, 그의 직업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미안해. 한참 만에 그가 내뱉은 말이었다. 내가 다 망쳤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너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으로 내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나 버리지 마. 너 없으면 나 정말 죽어. 그의 애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서로를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었다. 이 엉망진창이 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 어둠이 내린 프라하의 작은 호텔방에서 우리는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프라하의 그날 밤,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욱은 내 침대 옆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그의 모든 불안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 역시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그의 온기는 여전히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일이 터졌다. 인터넷은 온통 지욱과 최수진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프라하의 연인, 강지욱 최수진 로맨틱한 포옹 포착, 열애설 마침내 현실로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은 너무나도 교묘했다. 지욱이 놀라서 그녀를 부축하던 찰나의 표정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품에 안긴 최수진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지욱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며 촬영 중 벌어진 해프닝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빠르게 내놓았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해명이 너무 식상하다. 저 눈빛이 어떻게 동료의 눈빛이냐는 비난 댓글이 줄을 이뤘다. 최수진의 소속사는 오히려 배우의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모든 것이 최수진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욱은 휴대폰을 붙잡고 소속사와 끊임없이 통화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직접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 된다고요? 지금 회사 이미지가 문제입니까? 그는 결국 언성을 높이며 전화를 끊었다. 소속사는 배우의 신비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가 직접 나서는 것을 막고 있었다. 답답하고 무력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지금은 그를 원망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돌아갈 곳이 없어지면 안 돼. 일단은 회사 말대로 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내 말에 지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너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면서까지 지켜야 할 이미지가 대체 뭔데?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서연아. 그의 결심은 단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미래가 걱정됐다. 이 스캔들 하나로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날 이후 프라하에서의 내 체류는 비밀스러운 동거가 되었다. 지욱은 촬영이 끝나면 매니저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내가 묵는 호텔로 돌아왔다. 우리는 좁은 호텔방에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킨 작은 섬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길지 않았다. 스캔들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최수진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점점 더 확산되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선배님께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그 순간 선배님의 배려는 정말 따뜻했다. 는 말을 덧붙여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지욱은 촬영장에서 최수진을 철저히 무시했다. 대사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스캔들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비쳐 열애설에 더 큰 신빙성을 실어주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지욱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내가 그의 곁에 있음으로 해서 그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라져주는 것이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까? 끔찍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국 나는 결심을 내렸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가 그의 곁에 있는 한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소속사의 방침을 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지욱 씨, 나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게.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욱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쨍 하는 소리를 내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뭐? 안 돼, 절대 안 돼. 이제 겨우 같이 있게 됐는데 어딜 가, 나 혼자 여기 못 있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다. 당신 일에 집중해야지.
나 때문에 자꾸 회사랑 부딪히는 것도 보기 힘들어. 그리고 나도 내일이 있어? 더 이상 마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내 단호한 태도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상처받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내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내 남자.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에게서 잠시 멀어지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길, 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출국장 앞에서 그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금방 갈게. 촬영 최대한 빨리 끝내고 바로 갈게. 그러니까 나 기다려줘.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당신도 몸조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이별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밀린 원고를 쓰고 집안 대청소를 하고 유나를 만나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끝장내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터뜨렸다. 단독 강지욱 최수진, 프라하 호텔 심야 미래 포착. 이번엔 진짜. 기사에는 지욱과 최수진이 늦은 밤, 같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진이 여러 장 실려 있었다. CCTV 화면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지욱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최수진은 그 뒤에서 마치 연인처럼 그를 따라 내리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기사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두 사람은 시차를 두고 호텔로 들어갔으나 같은 층에서 함께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강지욱의 소속사가 그토록 부인하던 열애설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호텔은 내가 묵었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지욱은 나를 만나기 위해 그 호텔에 왔던 것이다. 최수진은 아마도 그 사실을 알아내고 일부러 같은 호텔 다른 층의 방을 잡은 뒤 지욱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타이밍에 맞춰 함께 탔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파라치에게 제보했겠지.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지욱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 숨막히는 비밀 연애. 나를 갉아먹는 불안감.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가방에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넣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다. 그저 이 집에서 강지욱의 흔적으로 가득한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는 유나에게 나 당분간 너희 집에 좀 신세 질게. 이유는 묻지 마.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갔다. 한편 프라하에 있던 지욱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기사가 터지자마자 그는 내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집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서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 그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스캔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에게 세상의 끝은 바로 나와의 연락이 끊기는 그 순간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당장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하라고 소리쳤다. 촬영 스케줄도 위약금도 아무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껌딱지 본능이 낳은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순간이었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나는 목적지 없이 비틀거리며 걸었다.
휴대폰 전원을 끈 이후로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기분이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자유일까? 아니, 이건 자유가 아니었다. 도망이었다. 나는 강지욱에게서, 그리고 나를 올가매는 이 지독한 사랑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유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유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내 퀭한 눈과 엉망인 몰골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했다. 일단 좀 씻어. 그리고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유나가 내어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눕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지욱은 지금쯤 얼마나 애가 탈까?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켤 용기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또다시 약해질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나는 유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켰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다. 강지욱과 최수진의 호텔 밀회설은 모든 포털을 점령했고 여론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다. 국민 배우의 배신, 희대의 스캔들 메이커 등 온갖 비난이 그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촬영 중인 영화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그의 소속사는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수진 측은 예상대로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한편 프라하의 지욱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 실장과 소속사 임원들은 촬영을 펑크내고 한국으로 가려는 그를 필사적으로 말렸다. 지우가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내가 한국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뿐이야. 상황. 내 아내가 사라졌는데 지금 그깟 상황이 중요해요?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건데요? 비켜요.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김 실장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썼다. 지우가. 사모님, 유나 씨 댁에 계신다. 방금 유나 씨한테 연락 왔었어. 괜찮으시다고, 그냥 좀 쉬고 싶어 하신다고. 그 말을 듣고서야 지욱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나를 이렇게 만든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날 이후 지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나는 매일 김 실장과 통화하며 그의 소식을 내게 전해주었다. 강지욱, 지금 거의 폐인처럼 지낸대. 촬영장에서는 대사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술만 마신다고. 김 실장님이 죽을 맛이래. 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내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유나의 집에서 숨어 지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죽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유나가 거실 TV를 켜다가 소리를 질렀다. 서연아. 이리 와봐. 빨리. 나는 거실로 달려나갔다. TV 화면에는 강지욱, 긴급 기자회견 예고라는 속보 자막이 떠 있었다. 소속사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개인적인 라이브 방송 형태의 기자회견이라고 했다. 30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미쳤어, 강지욱 진짜 미쳤어. 유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나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설마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려는 걸까?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는 일이었다.
나는 다급하게 유나의 휴대폰을 빌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지욱 씨 좀 말려주세요. 제발요. 사모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지욱 씨가 모든 걸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다. 전화기 너머로 지욱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유나와 함께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 나타난 지욱의 모습은 끔찍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 정리되지 않은 머리. 그가 입고 있는 수트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스크린에서 봐왔던 완벽한 배우 강지욱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사랑에 상처받고 지친 한 남자만이 앉아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메시지로 뒤덮였다. 지욱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카메라만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프고 그리고 무언가 단단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강지욱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예상치 못한 말부터 꺼냈다. 최수진 씨와의 열애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입니다. 그의 단호한 부정의 채팅창은 술렁였다. 하지만 진짜 폭탄 선언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스캔들을 해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유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와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그대로 멈춰버렸고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조차 침묵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사랑하는 아주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제 직업 때문에 우리는 결혼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화면 너머의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최근 불거진 모든 스캔들은 저를 향한 일방적인 접근과 의도적인 연출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 아내가 홀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제 사람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아주 못나고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혼란은 저의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내를 어두운 곳에 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배우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아내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제 아내의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난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라이브 방송 화면은 검게 변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가슴 벅찬 사랑이 뒤엉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택한 것이다. 저 바보 같고 미련하고 사랑스러운 남자는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지켜냈다. 강지욱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을 그대로 집어삼켰다. 방송이 끝난 직후 인터넷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강지욱, 한서연, 강지욱 결혼, 최수진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대중의 반응이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난이 들끓었다. 팬들을 기만했다. 로맨스 배우가 유부남이었다니 배신감이 든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아내를 지키려 했던 그의 절박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욱의 라이브 방송 직후 미리 준비해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최수진이 의도적으로 지욱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촬영장 CCTV 영상, 그녀가 파파라치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증거, 호텔 엘리베이터 사건의 전말을 보여주는 전체 영상까지.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최수진을 향한 비난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대중은 분노했다. 동시에 강지욱을 향해서는 동정과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와, 진짜 사랑꾼이었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를 지키려고 배우 인생을 걸다니. 진짜 남자다. 차도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국민 껌딱지였네. 왠지 더 좋아졌다. 그의 이미지는 차갑고 신비로운 국민 배우에서 아내밖에 모르는 국민 순정남, 혹은 국민 껌딱지로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추락을 예상했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나는 유나의 집에서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유나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여자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유나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야, 이제 어쩔 거야? 강지욱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여기 숨어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 갈 차례였다. 내가 그의 곁에서 그의 방패가 되어줄 차례였다. 나는 유나의 차를 빌려 그의 기자회견이 열렸던 호텔로 향했다. 호텔 앞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저기요.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강지욱의 다음 행보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겨우 호텔 로비로 들어섰을 때 김 실장님이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사모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나를 기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지욱이 있는 대기실로 안내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텅 빈 눈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지욱 씨. 내 목소리에 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수척해진 그의 얼굴 위로 나를 발견한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를 와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마침내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바보야 멍청아. 왜 그랬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 나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콩콩 치며 울먹였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에 없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모든 오해와 불안,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가장 깊은 어둠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것이다. 몇 달 후,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부부가 아니었다. 지욱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비난이 아닌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국민 껌딱지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고 오히려 그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 덕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 그는 그해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 무대에 선 그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이 모든 영광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 한서연 씨에게 바칩니다. 서연아, 보고 있지? 나 없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끝나고 바로 로켓처럼 날아갈게. 사랑한다. 객석에서는 웃음과 함께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TV 화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저 남자는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의 삶도 변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로맨스 소설, 내 남편은 국민 배우, 그리고 껌딱지는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명 작가가 아닌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 한서연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리고 잠시 후 지욱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자기야. 나왔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그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달려와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기분 좋은 햇살 냄새가 났다. 일 아직 안 끝났어? 밥은 먹었고? 나 배고파. 오늘 저녁은 뭐야?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다. 나는 쓰던 글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리고 나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후식은 나. 그의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나를 번쩍 안아 들고 침실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정신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세상의 어떤 시선도 어떤 스캔들도 서로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만의 국민 껌딱지이고 나는 그런 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내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해피엔딩을 향해 시작되고 있었다.